분야에서 이제 IR 맡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예정에 있는 이제 박순영 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쓰셨고 예. 현재 예판 중에 있으신데 예약 판매 벌써부터도 중입니다. 예. 판매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예약 판매 중인데 숫자가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고, 베스트셀러에 이제 조짐이 있다고 되게 이제 조화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 책은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을,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뭐 좀 그런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 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현대 세상 바쁜데 뭐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줘야지. 고기를 잡아다 드리는 책입니다. 예, 이 책 읽으시면 이 책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바로 이제 크게 이제 부자 되실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이제 2차 전지의 그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제 한국 배터리의 위상, 역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돈 버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지 이제 돈이 되는지까지 이제 이 한 책에 다 담긴 거니까요. 베스트셀러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당연하고, 제가 이제 이 책 쓴 목적 자체가 이제 베스트셀러 써서 돈 많이 벌어봐야지라고 쓴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책이 나와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뭐 대형 프로 같은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무지에 의해 갖고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산업을 계속 이제 깔아뭉개고 그 상대편에 있는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의도적이든 무지해서든 하여튼 이제 되게 좀 축켜 세우고 펌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되어 왔었는데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겁니다.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사심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무지의 소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소위 마락부수가 기이 천목자야라는 이제 그 중국의 옛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보면은 그 귀천목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멀리서 전해 들려오는 이제 소문 같은 거는 되게 좀 귀하게 느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되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멀리서 이제 얼핏 소문으로 들은 CATL에 이제 뭐 1000km 가는 배터리라든지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수준이 높은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제 4680 배터리 뭐 이런 게 이제 뭐 배터리 지형을 바꿀 것 같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가 되게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은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전달하면은 내가 되게 유식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믿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한국의 배터리의 경쟁력, 기술력,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뭐 CAT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사대주의 같은 건가요? 그 보면은 미국, 뭐 일본, 중국 이러면 벌써 좀 접고 들어가서 있는데 저도 예전에 초중고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그 일본 게 좋다고 그러고 미국 게 좋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제가 성인에서 보니까. 맞습니다. 사대주의라기보다는 뭐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엽전근 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떼게 되는데 자기를 되게 비하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이제 객관적인 위치 이상으로 되게 이제
띄우는 네. 좀 그런 이제 습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국뽕과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갖고 국뽕과 국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런 형태로 얘기하면은 자신은 되게 객관적이고 쿨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좀 배운 사람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양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막 여과 없이 막 전달하면서 이제 잘난 척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뭐 부를 획득하고 이제 명예를 얻고 막 이런 형태가 이제 그동안 1, 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런 일들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아, 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좀 자료와 팩트로 한번 이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위상이 괜찮은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거 책 설명 좀 잠깐 드리고 말씀 좋습니다. 나온 김에 이제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예약 판매 중인데 이제 경제 경영 서적 부분에서 S24 기준으로 해서 이제 3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게 아직 20일 정도에 2월 20일 날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하여튼 뭐 미리미리 사주셔갖고 이제 저는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저희 출판사 쪽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제 이제 출판사 대표님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대신 전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예스24에 이제 베스트셀러 뭐 2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199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좀 목차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 챕터에서 전기차인 배터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항상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하면 기본적으로 4대 소재가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해서 양극재 한참 소개하고 전해액 한참 소개하고 분리막 소개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게 적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일 핵심적인 기술적인 분야,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하고 연결돼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핵심만 딱 발라갖고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이른바 일타 강사적인 시험에 딱 나올 거면 말씀드리는 이제 좀 그런 거라고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K 배터리가 이만큼 올라오기까지 이제 제가 봐서 큰 4명의 거인이 계신데, 이제 LG 구본부 회장님, 에코프로 이동 시장님, 포스코 그룹 근호준 회장님, 현대차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이제 4분이 한국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기여를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챕터 2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이고 이제 중국 애들은 우리 발끝도 못 쫓아온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폼팩터 기술, 그다음에 화재 안정성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총 집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GM, LG 연합이 하고 있는 얼티움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되게 이제 좋고 이제 전망이 밝은 거는 인정은 하는데 결국 중국이 자원을 안 주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팔고 중국 배터리 사라. 이런 식의 이제 몰지각한 매국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자원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원 문제를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이 우시아시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형태의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챕터 4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흔하게 가지시는 오해들 이제 뭐 4680 게임 체인저라든지 CATL이 최고 배터리 회사라든지 뭐 셀투팩 배터리 수압 나트륨 배터리 기름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 대륙 특유의 허풍. 예. 요거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한테 네. 야,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K 배터리 레볼루션 내가 읽고 왔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 결국은 이제 이게 돈을 버는 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드리려고 이제 K 배터리 주식 3년에 이제 10배 오를 수 있다. 왜 오를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7번째가 종목을 딱 찍어봤죠.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8종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사실과 편견에 관련된 얘기. 사실과 편견 없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당연히 제대로 보일 텐데 사심이 있고 편견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궁금하고요. 진짜 꼭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사심과 편견을 빨리 깨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들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언급해 주신 부분을 조금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기업들이 그 발끝도 못 쫓아온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K기업 가운데 좀 독보적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8개 있는 회사들이 이제 다 독보적인 회사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도 독보적이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뭐랄까 이 회사의 좋고 나쁨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현재 고평가 저평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돈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SDI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SDI도 이제 훌륭한 회사이긴 한데 SDI보다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훨씬 이제 돈을 벌기에는 더 좋은 주식이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양극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만 제가 넣어놓고 LNF는 빼놨는데, 그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향후 수익률 측면에서 이 세 개 회사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지, LNF가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벌려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이 핵심을 딱 찍어갖고 요번 수능에는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게 K배터리 주식 3년에 10배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가능성을 요 10개 있는 요 8개 있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3, 4년 뒤에 10배가 오를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의도 생활 30년의 이 연륜과 이제 노하우가 총 집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제 대충 얘기하고 이거 주식 좋아요 올라갔다 얘기하고 이제 뭐 오르면 나중에 나가고 봤지 내가 올라간다 했지 하고 떨어지면 입 싹 닫고 야 네가 올라간다 해서 사가지고 떨어졌는데 반토막 나는데 어떡할 거냐 댓글 달면 댓글 삭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걸 사갖고 수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실 다 물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제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하고 한 배는 같이 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8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GM을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총 6종목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6종목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 한 주도 안 팔겠다 하는 제가 이제 약속은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돈은 못 물어드리지만
고통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다.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약속은 제가 이제 고책에도 적어놨으니까요. 예. 예. 그만큼 또 연구하시면서 예. 확신도 갖게 되시는 거고. 예, 예. 근데 또 부담감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부담감 안 가집니다. 어. 예, 예. 저는 이거는 뭐 99.9%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씀해주신 기업들 가운데서 시총이 좀 그래도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큰 편이죠. 너무 작은 거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예, 작은 거를 넣었다가는 이제 이게 주식이 크게 좀 등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중에 또 뭐 엄청나게 또 올라버릴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노신소재가 제일 작은 종목인데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네.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대략 다 대형주들이요. 한 10조, 뭐, LG엔솔은 뭐 100조가 넘는 회사니까, 예, 10조 이상은 다 기본 되는 회사들이죠. 이렇게. 예. 한 10조급에서도 10배가 될 수 있다고. 그럼요. 예, 그럼요. 와. 예, 예, 예.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00조였는데, 그게 2007년, 2008년 그때 대비해갖고 지금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10배 이상 오른 건데, 네.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 300조니까 그럼 그때 30조였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30조 하던 게 예, 10배 올라서 300조가 된 거니까 가능합니다. 애플이 지금 한 2, 3천조 된 아니지 그 정도 됐나요?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요. 네, 3천조 정도. 3천조 정도. 예, 예. 그것도 10배 오른 거거든요. 그 300조였다는 거잖아요. 300조짜리도 10배 오를 수 있잖아요. 3천조 된 거니까. 근데 이제 3천조에서 3억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사실은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정식 투자해서 애플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 성과를 냈으니까 그 테슬라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1200을 나갔을 때 한 1500조 원 뭐 2000조까지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갔던 거니까 거기서 이제 10배를 노리고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좀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00조 뭐 3000조까지는 이제 10배 올라서 가능은 한데 그 상태에서 다시 10배 올라갔고 3조 3억조 뭐 이렇게 되는 건 삼경인가? 3천조 다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핵심 1타 강사는 핵심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양극재만 기억하라 이렇게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단위 뭐 예를 들면은 셀이나 뭐 장비나 폐배터리 이런 쪽보다 소재가 낫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만 봐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의도에 좀 이제 그 경력 일천하고 아직도 이제 좀 이제 그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쪽 애들 보면 저번에 우리가 양극재를 이제 얘기를 추천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예, 장비는 말고 이제 전해액이나 소재만 말씀드리니까 예, 전해액이나 이제 동박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추천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예, 전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 소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4가지 소재가 이제 같은 급의 그 뭐랄까 이제 무게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양극재와 기타 소재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 내지는 상전이고요.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청 회사예요. 하청 회사를 사면 안 되잖아요. 동등한 파트너나 상전 회사이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배움이 부족해서 마락부수해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같은 급으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지방 총구석에 이제 청주에 있는 작은 회사였거든요.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봐온 매니저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치고래 학고방일 때부터 쭉 봐온 거니까 그래서 저 회사들은 뭐 원래 태생이 미천한 애들이니까 예 감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대그룹 기업의 이제 재벌 그룹 계열의 그 회사들하고 이게 동등한 위치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편견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에코프로 BM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금량이. 그 금량뿐만 아니고 SK온이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끊어버리면 그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들입니다. 상존이라는 표현이 예. 약간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마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산업 구조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줄여라 하면은 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익은 영업이익률은 결국은 이제 갑을 관계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가격 교섭권에 의해서 네. 교섭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데 가격 교섭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갑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갑의 입장이 있게끔 만드는 거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어갖고 이 물건은 반드시 여기 아니면 줄 데가 없다, 받아올 데가 없다. 그런 위치에 서는 회사를 장기 투자해야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ASML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슈퍼리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이 세 개 회사가 그런 슈퍼 의뢰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는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리튬, 전구체 같은 이제 자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서 또 갑의 위치에 있어요. 리튬 안 주면 양극재 만든 기술이 안만 줘도 못 만드니까 이게 이제 쭉쭉 흘러가면은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갖고 있고요. 이제 특히 좋은 배터리, 값싸고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고 저희 금량이 플러스 하나로 이제 거기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먼 얘기니까 이 세 개사가 글로벌적으로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전기차를 만드느냐 아니면 후진 CATL이나 이제 망해가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받아갖고 자동차를 만드느냐는 자동차 성능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 갖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그 앞에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CATL에 이제 나쁜 배터리를 써갖고 이제 그 제품이 망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벤츠 EQS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출시된 모델인데 그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좀 이제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벤츠는 반중국 회사예요. 벤츠의 1, 2등 이제 주주가 중국의 길리 자동차하고 상하 기차거든요. 그래서 반중국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작년에 그 벤츠 EQS에 그 CATL 배터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CATL 그것도 또 이 무식한 인간들이 여의도에 CATL LFP 배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배터리는 LFP가 아니고요. NCM인데 NCM급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NCM보다 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구형 NCM이에요. 그 NCM을 갖고 배터리를 만드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안 팔렸다는 거죠. 안 팔려갖고 작년 연말에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가격은 다 인하를 많이 해줬고 전기차 쪽은 이제 가격 인하가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모델이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벤츠 EQS고 두 번째가 테슬라 모델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재고 떨이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 배터리를 썼으니까 중국 인민들이 많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인민들도 이제 애국심으로 차를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너무 이제 떨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벤츠 EQS를 중국 사람들도 잘 안 사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서는 그 벤츠 EQS가 얼마가 할인이 들어갔냐면 4천만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랜저를 한 대 끼워줬습니다. 그러네요. 와, 진짜 그러네요. 그랜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뭐 CATL이 배터리 잘 만들어 갖고 뭐 한국 배터리를 위협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딴 식으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싸돌아 다니면 네. 진짜 이 바닥 떠나요. 나중에 진짜 제가 저도 이제 뭐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가 밥그릇 놓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소재 예. 양극재 단위의 기업들은 예. 마진이 괜찮은가요? 마진이 앞으로 괜찮아지겠죠. 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편견, 이제 색안경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보니까 네. 양극재 별로 자기는 안 좋게 보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나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양극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별로다. 이제 뭐 한 7, 8%밖에 안 네,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봐야 별로 돈이 안 나는 사업이라는 식의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네, 맞아요. 한심하고 무식한 소리죠. 이게 지금 양극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보다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더 많아요. 공장을 딱 지어갖고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 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1조짜리 매출이 나오는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네. 딱 만들자마자 1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수율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제가 얘기 듣기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수율 안정화 기간이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연간 1조 팔리는 건데 초반 6개월, 9개월은 그 1조에 뭐 팔 거에 한 30%, 50%, 뭐 10%, 20% 이렇게밖에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물건 얼마 안 파는데 이게 감가상각은 통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생산하는 초창기에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나중에 이게 완공돼 갖고 이제 이 100% 감가상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매출이 100% 다 풀리 반영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아, 높아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협상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은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부르는 게 갑이에요.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보통 제조업체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다고 하면 대개 한 10%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재 회사들은 이제 차차 추후에 이게 셋업이 다 끝나면 이제 증산이 이 설비 증설이 다 끝나갖고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다 10%는 넘어간 사업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좀 캐파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게 그 원료부터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으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에코프로 이동수 회장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25년, 26년 이제 장기적으로 한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예. 여기서 부르는 대로 우리는 받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15% 영업이익률 갖고 가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SK온에 대해 갖고 되게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가 되게 수익성이 열이한 사업이다. LG 엔솔만 해도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한 4%, 5%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봐라.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 4%, 5%밖에 안 되는데 CATL은 지금 15%, 20% 하니까 CATL 월등하게 우수한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CATL은 지금 자기 공장을 중국에 다 캐파를 만들어 갖고 다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이제 이 캐파가 안정된 상태에서 돌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차피 다른 외국산 특히 이제 한국 배터리 같은 애들한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고 하면서 차별하고 하면서 자기들 애들만 몰아주니까 그 중국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CATL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다 후진데 배터리 회사들이 다 이제 실력들이 다 개판인데 그나마 CATL이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애니까 걔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제 그런 거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지금 공장 짓기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막 짓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완공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율 잡는데 이 배터리는 시간 더 걸립니다. 양극재보다 1, 2년 보통 걸리거든요. 1, 2년 걸려갖고 수율 잡는 기간에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수율 다 잡히면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팡팡 나오죠. 배터리들 애들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완성시 회사에 줄 서 있다니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케미칼. 예, SK온도 마찬가지고요. SK온도 이제 지금 헝가리인가? 유럽에 이제 공장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내내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거를 여의도에 이제 좀 진짜 삐딱하게 보는 나쁜 사람들이 야 이게 수율 안 잡히고 지금 적자 나는 거 보니까 이 SK온의 배터리 사업은 영영 적자겠구나 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과 편견에 가득 찬 얘기입니다. 과정 중에 당연히 겪어야 돼.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업계에서 그렇다고 산업계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고 좀 믿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CATL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홍보 자료를 갖고 와갖고 이거는 철석같이 믿고 그 희대의 사기꾼 일론 머스크가 나불나불거리는 이런 거는 다 그게 100% 다 맞다라고 믿고 와서 얘기를 하고 한국 배터리 업계들은 그냥 있는 사실만 갖고 이제 드라이하게 진짜 매드된 것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요. 진짜 그러네요. 그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비교가 딱 되면서. 진짜 테슬라가 말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말할 때는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예. 2020년 9월에 이제 배터리 데이 할 때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제 폼팩터 내놓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한국 배터리 업계는 엄청난 위기다. 우리는 진짜 앞으로 좀 파멸적인 상황에 도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그 4680 배터리가. 그러면은 조금만 더 그 편견과 같은 것들의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중국과 이걸 경쟁하는 이 제조 산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비교해서 2차 전지도 거의 결국에는 그 제조업, 중국과 제조업으로 경쟁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산업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동학개미들 중에 또 귀 얇은 사람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이제 네임 밸류가 있고 좀 이제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서 하고 가려해야 하고 자기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그 말을 하기에 앞서갖고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그 LCD나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같이 이제 옛날에 중국하고 경쟁하다 망한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갖고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 내가 보니까 이렇겠구나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 책임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얘기는 막연하게 뭐 LCD나 뭐 배터리나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편견 때문에 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자기 펀드에 2차 전지는 많이 안 들어있어갖고 그런 사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시장 참가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거는 사회에 대한 해악이에요.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핵심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반도체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는 다르다. 반도체는 중국 애들이 쫓아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기술력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최격차가 있냐 없냐, 격차가 있느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K 배터리의 기술 최격차 전력이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이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박할 수 있으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지풀도 2차 전지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함부로 가서 함부로 2차 전지는 LCD 꼴날 거라고 악담을 하고 다니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제일 이제 배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예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게 양극재고요. 그 양극재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하이니켈 기술이거든요. 이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아까 한국에 말씀드린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 4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줄 서 있는 겁니다. 혹자에 무식하고 또 사심과 편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중국 그게 이제 니켈 함량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90%까지 가면은 그 이상은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대략
CATL이 한 80% 지금 이제 트라이하고 뭐 일부 물건은 나오고 뭐 그 정도 단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90% 가서 이제 같이 다 이 쌤쌤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만 간다고 그냥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고려청자의 비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려청자에 나오는 좀 그 은은한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유약을 발라갖고 그 흙에 있는 이제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그게 은은하게 이제 그 올라오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이어갖고 중국 애들이 그렇게 탐을 냈는데 500년 동안 중국 애들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결국 그 비색을 못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양극재 NCM 90이라고 하는 게 니켈 90 쓰고 니켈 그 NCM 9반반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90대 5대 5 비율로 섞이는 거니까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해서 섞어 놓으면 저절로 그게 이제 굴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섞어갖고 제대로 전기차에서 이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좀 어떻게 설명될까? 그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들을 그 위에다가 초미세먼지 입자를 그 위에다가 코팅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우리가 90까지 가 있고 CATL 80 있으니까 조만간에 90까지 오겠지? 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좀 있으면 90대니까 별 볼 일 없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진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폼팩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원통,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파우치형이 제일 우수한 배터리입니다. 이것도 전부 무식해갖고는 진짜 각형이 제일 낫네 뭐 하지 안전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그 정도 근본적인 공부도 없는 사람이 애널리스트라는 이제 간판 달고 다니는 게 진짜 여의도의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배터리 쪽에서는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제 배터리 관련 기술일수록 그게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FP하고 NCM하고 놓고 딱 비교해서 보면 LFP의 장점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불 덜 난다는 거 아닙니까? NCM은 불 더 잘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친 놈들이 불 잘 나는 NCM을 일부러 만들고 있겠습니까? 가격도 더 비싼데. 그거는 불이 더 잘 남에도 불구하고 NCM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좋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NCM을 불 잘 나는 NCM을 불 잘 안 나게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 더 좋은 이 뭔가의 베네핏을 갖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우수한 회사인 거고 이게 이제 더 불 잘 날 수밖에 없는 NCM을 못 만들고 기껏 불 잘 안 나는 LFP만 갖고 깨짝깨짝 하는 애들은 기술력이 후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거고 여기서 확장해서 보면 NCM이 잘하는 우리나라 같은 쪽 이제 배터리 업계는 LFP는 껌이죠. 예. NCM은 이게 이제 뭐 수학으로 치면 미분 적분이고 LFP는 덧셈 뺄셈이에요. 미분 적분 잘하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지. 우리가 미분 적분하고 바빠가고 덧셈 뺄셈을 할 여가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LFP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뚝딱 해갖고 1년만 하면 금방 다 만들어요. 그 정도. 마찬가지로 콤팩트 중에서도 이제 원통형, 각형에 비해서 파우치형은 이제 되게 화재 그 위험도 많고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공정도 까다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치형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우치형을 만들어야지 싸고 가볍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 우리는 그렇게 가 있죠. 이게 사실 대세입니다. 파우치가. 근데 이제 이 파우치를 만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원통형, 각형은 껌이에요.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 만들어주면 돼. 실제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을 이제 그동안 주력으로 밀어갖고 이제 뭐 현대차나 그다음에 GM 같이 이제 2010년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이
전기차 사업을 했던 회사들은 이제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만 이제 원통형을 그동안 좀 고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그래 뭐 파우치가 더 좋은데 너네가 굳이 원통형을 쓰겠다면 우리가 원통형 못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원통형을 만들어 갖고 실제로 지금 잘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2170에서 4680으로 이제 이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4680은 2170 대비해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더 과제들이 해결 과제들이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2170도 LG 엔솔이 제일 잘 만드는데 4680도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잘 만들겠죠. 각형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뚝딱 만들어요.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LG한테 폭스바겐도 원래는 파우치를 썼었거든요. 파우치를 쓰다가 이제 이게 원통형 각형은 이제 이게 좋아서 쓰는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파우치에 비해서 이제 유리한데 파우치를 쓰게 되면은 밴더를 쪼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LG 거를 독점으로 받아갖고 이제 LG한테만 소울 밴더를 해갖고 좀 거래를 하다가 좀 이제 좀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원통형이나 각형을 해갖고 이제 그때 처음 얘기 나왔던 거는 각형이에요. 각형을 이제 만들어갖고 각형의 장점이 완성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보면은 각형이 이제 비싸고 무겁고 부피도 큰데 파우치형에 비해갖고 근데 장점은 쪼갤 수가 있거든요. LG한테 얼마 주고 SK한테 얼마 주고 CA한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서로 가격 경쟁도 좀 붙이고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제 좀 그 갑질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갑질하려고 폭스바겐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각형을 LG 보고도 만들어라 해갖고 이제 좀 알았어 각형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이제 만들다가 분위기가 각형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끼고 원통형, 파우치형 두 개로 특히 원통형은 46 시리즈로 46 시리즈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시장이 나눠지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값도 싸고 그러니까 품질, 가격 싸고 품질 좋은 배터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파우치로 가고 나는 밴더를 좀 쪼개야 되겠다. 조금 이제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한 애들은 4680 원통형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배터리 업계는 재편되고 있어요. 근데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양산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조만간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CAT나 파나소닉이나 이제 뭐 회사들이 좀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희도 그 경쟁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테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애초부터 시종 일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이게 화재가 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화재 안정성 기술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LFP 중국은 LFP 하니까 불이 덜 난다. 한국은 NCM이니까 불이 더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요. 중국은 이제 불 잘 안 나는 LFP를 해도 불이 엄청 나는 나라라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나마 LFP를 하고요. LFP 그 작년에 이제 상반기 2022년 상반기만 해도 LFP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그 BYD가 발표된 것만 공식 확인된 것만 40건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네. 우리나라 NCM 그 배터리 중에서 화재 발생한 거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화재 나면 난리 나죠. 우리는 대스피 하잖아요. 네. 중국은 40건이 나도 40건이 아니고 400건, 4,000건일 거예요. 중국 정부는 쉬쉬하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맞아요. 우리는 한 건 생기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LFP로 해서 불내는 애들은 NCM은 절대 못합니다. 네. 예. 근데 LFP 정도를 갖고 불을 내는 거는 그만큼 중국 애들의 기술력이 후진적이고 이제 아직 초딩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거고